날씨의 책, 매일 듣는 거라 너무 익숙하죠. 근데 사실 이게 인류가 푸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거든요. 바로 그 날씨 예측이 지금 AI랑 데이터를 만나서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새로운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과학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거기서 제일 뜨거운 화두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요즘 핫한 AI나 아니면 우주 탐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 건 바로 기후위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제 정확한 날씨 예측은 그냥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잖아요.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AI가 가져온 혁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날씨를 예측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수십 년 동안 날씨 예보의 왕자를 지켜온 게 바로 이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물리 법칙 있잖아요. 그걸로 대기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내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과학의 승리였죠. 원리부터 차근차근 미래를 계산하려는 진짜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지구 전체의 대기를 거대한 3D 격자로 싹둑싹둑 잘라요. 그리고 그 작은 칸 하나하나마다 복잡한 물리방정식을 다 풀어내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 엄청난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바로 슈퍼컴퓨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도 아주 비싸고 거대한 걸로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접근법,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바뀐 겁니다. 기존 방식이 왜를 물으면서 물리 법칙으로 계산했다면 AI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 그 패턴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딱 이미지 인식 AI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AI한테 강아지 사진 수천 장, 머핀 사진 수천 장 보여주면 아, 이게 강아지고 저게 머핀이구나 하고 구분하잖아요. 그것처럼 AI한테 과거의 레이더 영상, 그러니까 날씨 사진을 수백만 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AI가 그걸 보고 아,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 다음엔 비가 오겠구나 하는 패턴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속도나 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접근성 면에서 이건 그냥 게임 체인저입니다. 판을 바꾸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수치 모델은 예보 한 번 돌리려면 몇 시간씩 걸렸죠. 슈퍼컴퓨터가 필요했고요. 근데 AI는요? 일단 한번 똑똑하게 훈련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 예보를 뽑아내는 건 단 몇 분이면 끝납니다. 심지어 일반 컴퓨터로도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 모델 훈련시키는 건 진짜 어렵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두면 그걸 돌리는 데는 슈퍼컴퓨터가 필요 없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똑똑한 AI 모델 하나만 있으면 이제 비싼 슈퍼컴퓨터 없이도 누구나 어디서든 아주 빠르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속도를 넘어서 기상 예측 기술의 민주화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판이 바뀌니까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 중 하나가 좀 의외의 나라예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 나왈파라는 게 있어요. 이걸 벌써 2019년부터 개발해서 지금 당장 몇 시간 뒤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예측하는 바로 그 초단기 예보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그냥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3시간에서 4시간 앞을 내다보는 단기 강수 예측에서 이 나우알파가 기존의 슈퍼컴퓨터 모델보다 정확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AI가 이긴 거죠. 이게 우리끼리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술업계의 거물이죠. 엔비디아의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한국 기상청 AI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감탄했을 정도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촘촘하게 아주 양질의 기상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AI를 훈련시키는 데는 최고의 재료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기술이 그냥 우리나라 날씨 좀 더 잘 맞추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이 기술의 도약은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 전 인류에게 아주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AI가 나왔으니 슈퍼컴퓨터는 끝난 거 아닌가? 하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앞으로 최고의 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리법칙에 기반한 전통적인 모델은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리를 파고드는데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AI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에 언제 비가 올 건지 그 빠르고 정확한 답을 주는데 특화되어 있죠. 서로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환상의 짝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기술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 세계의 기상 격차를 줄여준다는 점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나라가 수천억짜리 슈퍼컴퓨터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AI 모델은 일반 컴퓨터에서도 돌아가니까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 수준의 정밀한 예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나누는 걸 넘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기회도 엄청납니다. 110조 달러. 이게 2029년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기후테크 시장의 규모예요. 감도 안 오는 숫자죠? 날씨를 더 정확히 한다는 건 농업부터 보험, 에너지까지 사실상 모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날씨 예측의 미래. 이건 과연 기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국가 안보의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글로벌 산업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AI 혁명은 단순히 비가 언제 오나를 맞추는 기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후위기에서 우리를 지키는 안보의 문제이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경제 문제이며 전 세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이 세 가지 모두인 셈이죠.